자, 3%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지금 3월 기준에서 지금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자, 결국 2%대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보통 우리가 4대 은행 쪽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라고 하면 고정금리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변동금리로 바꾸는 상품을 우리가 혼합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3%에서 3% 미만, 그러니까 3% 초반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59.7%, 한 60% 이하였죠. 신한은행도 59.9%,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32.1%밖에 안 됐으니까 3% 초반대는 30%밖에 안 됐던 거라는 거죠. 우리은행도 36.4%였는데, 자, 지금 3월 이미 들어서 기준금리 동결이 되기 이전에도 많은 은행들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동결을 하고 나중에 이제 3분기, 4분기쯤 가면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국민은행은 이미 87.8%,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3% 초반대, 그러니까 3.0에서 3.5% 미만이고요. 신한은행도 약 한 96.4%, 어마어마하죠. 자, 하나은행도 91.1%.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큰데 어떻게 보면 36.4%밖에 안 됐던 게 올해 들어서는 98.3%. 그러니까 뭐 100건 대출하는 것 중에 98건 이상은 전부 다 3% 초반대라는 거죠. 자, 금리도 보면은 3.5%, 5.0%까지 갔던 게 지금 국민은행인데요. 지금 올해 3월 들어서는 결국 국민은행에서도 2.83%, 주택담보대출이 2%대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데들도 뭐 3.09, 3.05, 3.05%인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3.5%에서 4, 5% 구간대에 했던 이때가 작년인데요. 이때는 기준금리가 1.5%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1.75%로 동결이 됐는데도 오히려 1.5%일 때보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은행 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금리 하향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부동산 쪽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부동산 펀드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는 지금 낮아지고 있죠. 증시는 이런저런 글로벌 이슈들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 길이 뭘까요? 맞습니다.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펀드 쪽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국내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38조 규모인데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78%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는 더 늘어났는데요. 지금 해외 부동산 펀드가 지금 국내보다 더 많습니다. 42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333%, 1년에 100% 이상씩 늘어왔다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시중에 있는 유동자금들이 뭐 국내 부동산 펀드든 해외 부동산 펀드든 많은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조정기 이후에 우상향 투자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일단 급락설 뭐 이런 얘기들은 최고점하고 단순 비교해서 계속 통계 착시 현상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약 한 금액대가 지금 15억대까지 조정이 됐는데 최고점일 때 18억 정도하고 비교를 해서 3억 정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계속 통계 착시 현상을 주는 것보다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요때 2017년 5월하고 비교해보면 요때가 약 한 11억 한 8천 정도 했었거든요. 자, 이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3억 2천 정도가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급락설이라는 건 실제로는 맞지는 않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자, 더더구나 지금 재건축 규제들 엄청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뭐 재개발 쪽 같은 경우에도 3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앞으로 2년, 3년 안에
또다시 중심권 안에는 공급 가뭄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지도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조정기 이후에 상승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제가 그냥 콕콕 오늘 좀 찍어드리면은요. 자, 주요 입지 늘 말씀드립니다.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인데요. 한양, 도성, 그렇죠. 뭐 종로, 중구 이런 데죠. 자, 강남, 사대문 아니니까 여의도, 영등포. 자, 7광역 중심,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잠실. 그렇죠. 자, 12지역 중심,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 불광, 신촌, 마포, 공덕,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수섬, 문정, 천호, 길동까지. 네, 결국 중심권 안쪽으로 돌아가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아주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